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십니다. 네, 그동안 예. 잘 지내셨나요, 작가님? 아유, 잘 지냈는데, 예, 또 오늘 주제가 또 주제인 만큼 참, 마음이 많이 아픈, 네, 요즘입니다.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이 제가 책을 쓸 때마다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네.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긴급하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저도 작년에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네. 하마스 낙하산 타고 공습 작전하는 음. 영상을 보고 아직까지도 전쟁이 그러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동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4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반격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는 5차 전쟁인 거고 네. 5차 전쟁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네. 지금 5차 전쟁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그럼 5번째 전쟁 가운데서 오늘 좀 되게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오늘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차 전쟁은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시작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가게 되었죠. 네. 그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전에는 여전히 분쟁이 있었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가 폭격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지상군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엄청난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작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반격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상전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 가자 지구 안에 많은 곳이 공격을 당해 가지고 민간인들 피해가 많죠. 그럼 그 가자 지구는 전쟁터가 아니고 네.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 서울로 치면은 청파동 그런 곳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물론 서울과 같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서로 간에 지속적인 네네. 뭐 테러와 또 보복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지 않은 되게 불안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자 지구의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돼요. 네네. 250만 명이라고 하는 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어떤 터전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자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하마스가 먼저 무자비하게 그렇죠. 이스라엘을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그것을 반격하는 거다 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항상 상당히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고 특히 어제 오늘 네. 가정의 달에 가자 지구 안에서도 가장 이집트와 가까운 지역이 라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라파. 그 가자 지구 안에 가장 남쪽 라파라고 하는 그 네. 지역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곳들이 공습이 되니까 라파라고 하는 지역에 피난민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다 지금 거기에 대피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현재 추산했을 때 한 125만 명 정도. 한 250만 명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피난민으로 오게 된 거죠. 나머지 절반은 피난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피난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 남아서 무차별한 공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거고 네. 그래도 내 한 목숨 살리겠다, 우리 가족 목숨 살리겠다 해가지고 가고 있는 곳이 피난을 가는 곳이 라파인데 거기가 이집트 국경입니다. 그래도 팔레스타인의 우호적인 나라가 이집트고 그리고 거기에 갔을 때에 이집트를 통해 가지고 국제사회의 구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까지도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을 갔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이 촬영하는 이 순간에 있어서도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 책을 2022년도에 썼잖아요. 그 책을 쓸 때마다라도 저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물론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2022년을 되게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전면적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전면전으로 예. 또 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아직도 있죠. 지금 진행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뭐 2022년 초에 시작했으니까 만 2년이 넘었지 벌써 않습니까? 2년이 지났네요. 2022년도는 평화의 제전, 북경 올림픽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지구촌에 그래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국제사회가 전쟁보다는 평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이때만큼은 우리가 좀 평화로워져 보자 하는 취지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랬던 것이고. 근데 북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이 책을 쓸 때 정말 2022년 안에 이 책을 탈고해야겠다. 그리고 네. 발간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2022년이 상당히 중요한 해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전 세계가 이 백신을 누가 독점하느냐. 네. 유럽연합에서도 상당히 많은 또 분열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유럽이 얼마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서로 간에 협력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 백신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 네. 이거 가지고 막 분열이 있었거든요. 저는 코로나 시절에 병원균이랑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가지고 또 많은 국가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들을 그렇죠. 국가 이기주의가 아주 극명하게 하고 있었던 드러났던 거네요. 때였죠. 그러니까 그런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넘어섰고 또 올림픽이라고 하는 평화 대제전을 했었는데 그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제가 이 책에도 10군데의 분쟁 지역을 썼는데 네. 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도 지금 평화 협정이 아니라 정전 협정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2022년도에 이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평화에 우리가 계속 그 가치를 고귀하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5차 전쟁이 네. 이렇게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전쟁이, 큰 전쟁이 벌어진 거죠. 엄청 큰 전쟁이 또 벌어진 거죠.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져버린 거예요. 2022년도에 어떻게든 이 책을 씀으로써 뭔가 평화보다는 전쟁의 기로로 가는 것을 제 딴에는 네네. 별로 제가 큰 힘은 없지만은 제 딴에는 좀 야 평화가 좀 중요해요라고 평화를 해서 위해서 조금 수를 올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년 10월에 5차 중동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참 많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이제 일반적인 학생, 국제 정세나 어떤 평화 문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도에게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지금의 전쟁이 네. 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기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 또 전문이시잖아요. 예,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나 뭐 신문 좀 보셨나요? 5차 전쟁 이후에 네네. 작년 10월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이에 어떤 들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미국이 개입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주고받고 있다고 들었고 예. 미국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또 그리고 중동 연합이 이제 편을 들어줄 거냐 네. 좀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5차 전쟁을 우리가 먼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과거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작년 그 10월 7일이었어요. 하마스가 대규모 공격을 하게 되죠. 네. 한 2,000발 정도의 로켓을 발사하기도 하고 가자 지구는 엄청 높은 장벽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넘어가긴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꽤 많은 노동력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자 지구의 지역은 산업이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노동력은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장에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장벽에 그 출구를 통해 가지고 검문 검색을 받고 이 사람은 테러 용의자가 아니야. 이 사람 뭔가 이상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나갈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그렇고 검문 검색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고. 왔다 갔다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넘어서 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타기도 하고
그 가자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하마스라고 하는 그 무장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무장. 팔레스타인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몇 군데 지역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인질로 삼고. 끌고 가버렸어요. 아, 그게 이 전쟁의 촉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발발점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여기 아까 서울 청파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지금 우리가 여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예, 낙하산 타고 북한에서 북한 군인들이 네. 이제 들어닥쳐서 그렇죠. 제가 이제 갇혀 예, 막 끌려가고 가고 예. 2,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고 또 250명이 넘은 사람들이 인질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볼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4차 전쟁이 1973년도에 있었고 그로부터 5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네. 이스라엘 국경 안에서의 공격을 당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규명, 네. 왜 정찰을 잘 못했느냐, 이것을 보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 안 있어서 본격적인 지상전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자 지구에 탱크부터 해가지고 또 군인들이 들어가가지고 가게 됐는데 지상전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이스라엘의 많은 미사일 그리고 비행기에서의 폭격을 해가지고 네. 추산으로 보자면은 팔레스타인의 민간인들이 가지고 현재까지 네. 3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정확하게 추산조차 되지 않는 예, 현재까지 한 3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한 7만 5천 명에서 8만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실려가 있는데 네. 병원도 안전한 곳이 아니죠. 그렇죠. 한 7개월 정도의 상황에서의 사상자. 이스라엘도 당연히 전쟁을 현재 들어간 데 있어서 군인들이 꽤 많이 죽었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누가 착한 편, 누가 나쁜 편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렇게 많은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된다는 걸 놓고 보더라도 네. 와, 전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참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그런 치열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참 네. 막막한 것 같은데요. 전쟁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화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뭐 남북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부분들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이 원인이 다 있어요. 어떤 원인으로 시작하게 됐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MC께서도 네. 우리가 결국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친한 사람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 있죠. 아, 있죠. 예, 저랑은 어떤 상황 같아요? 한 절반 정도 친한 거 아. 잠시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 왜 이렇게 아니, 서운해하세요? 아니 속마음을 알았으니까 아니요. 이제 앞으로는 뭐 그냥 아니, 그렇게 친한 알고 정도면 있고. 이제 예. 또 매주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럴 때만 만나잖아요, 저희가. 아, 그래요? 예. 촬영할 때만. 농담이었고요. 네. 네. 아니, 농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왜 저를 뭐 그냥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 약간 꼰대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꼰대 짓을 했었던 그 경험도 기억도 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대로 네네.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친한 사람은 또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민족이 되고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국가 간의 민족 간의 그러한 분규 어떤 뭐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정말 요약을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형제라고 봐야 돼요. 조상의 역사가 되게 동일해요. 다른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종교 전쟁이라고 얘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네. 그 종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네.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 있어요. 네. 첫째 아들은 이스마일이라고 하고 네. 둘째 아들은 이삭이라고 해요. 네. 아이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근데 엄마가 달라요. 아빠는 같은데 네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의 그 후손이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네네. 아랍 민족이죠. 둘째 그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다른 형제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구약의 일부분을 같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야 가까운 하는 역사적인 사이. 그러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죠?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거든요. 네. 2000년 전에. 네네. 근데 거기에 로마 제국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네. 유대인들은 이제 전 세계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거기에 좀 몇몇 살고 있었던 아랍 민족, 네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냥 거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국제적인 상황이 나라가 없었는데 네네.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네네.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뭔가 뺏기는 입장이죠. 그렇죠. 여기는 2000년 전 내가 살았던 곳이야 라고 하면은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원래 내 땅이었어. 토지 증본이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게 너무 그렇잖아요. 네네. 한 1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걸 2000년 너무 긴 역사인데요.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거기 2000년 전에 누가 살았을까요? 아마 그 고구려나. 백제. 네. 근데 그때 무슨 뭐 박혁거세나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조선 왕조 더 이전이잖아요. 여기 내 땅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인정하겠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네네네. 그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있었고 오스만 투르크를 이긴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예. 이겼던. 그 이후에 지배하게 되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에서 지배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오스만 투르크랑 지금 영국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이 붙여. 너희가 여기서 뭔가 무장 봉기를 하면은 너희가 지금 그냥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내가 보장해 줄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진짜 무장 봉기를 합니다. 네. 영국이 그만큼 그 나라, 그 시대에 아주 강대국이었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다가 팔레스타인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는 영국이 똑같은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냐면 유대인에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중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1차 네네. 세계대전을 끝내야 힘이 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자본, 네. 돈이 있어야 또 전쟁을 펼치니까 유대인들이 또 돈이 많아요. 그때 또 돈이 많고. 유대인 중에서는 뭐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또 합니다. 전세인데 자기 전세 네. 계약과 전세 네네. 계약을 이중으로 집주인에게 했을 때 저도 막 들어간다고 하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 이삿짐 다 났는데 이삿짐 네. 들고 또 오는 또 들어온 거잖아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삿짐 나온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 풀었는데 그런 거죠? 이미 그 살고 있어. 네. 팔레스타인처럼 살고 있어. 근데 갑자기 제가 이사를 또 온 거야. 네. 저는 뭐라고 하냐면 저 집주인이 이분 나간다고 해가지고 전 왔어요. 당신 나간다고 해서 왔어요. 지금 전세 사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중계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팔레스타인도 몰랐고 유대인들도 몰랐던 거죠. 그거를 네네네. 이제 영국은 발뺌을 한 거예요. 아니 나도 모르겠다 이거. 나 그냥 영국으로 돌아갈래. 유엔이 네. 유엔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1948년도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유엔도 만들어진 지 뭐 2년 3년밖에 안 됐던 때니까 유엔이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엔도 아유 나도 모르겠다. 자녀가 몇입니까? 저 자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게 아니네요. 전 자녀가 넷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애국자시네요. 당연하죠. 제가 치킨을 시킬 때도 역시, 네. 하나만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프라이드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네. 양념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 상당히 큰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으로. 예. 또 한쪽을 뭐 후라이드를 2개 한다거나 서운하잖아요. 그러면 또 서운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접근법으로 유엔은 그냥 그러면은 땅 절반은 팔레스타인이 살고 절반은 그냥 딱 반반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오게 된 것이 지금의 원인인 거죠. 이미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을까요? 만족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불만이죠. 예, 유대인들은 절반이라도 가졌으니까 그나마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내가 지금 갑자기 방이 10개 있는 집을 살았는데 5개를 떼어줘야 돼. 유엔이 만약이지만 10개 중에 1개만, 9개는 그냥 계속 쓰고 그냥 1개만.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인구 비율이 네. 9대 1이었어요. 아. 유대인들도 물론 살긴 살았어요. 네네네. 소수로 살고 있었거든요, 팔레스타인에. 근데 정말 불만족스럽지만 그래 방 하나까지는 그래도 융통해 줄 수 있는데 유엔이 그냥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얘기해버리니까. 유엔이 약간 유대인의 편을 들어준. 왜냐면 그 당시 유엔의 네. 출범이 네. 유럽과 미국의 힘에 의해서 출범을 그렇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유대인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미국과 유럽이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럼 인구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렇죠. 적용이 됐겠네요. 예, 그냥 야 복잡하다 반반씩 하자 이렇게 접근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은 엄청난 화가 난 거죠. 그는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종교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여전히 서로 간에 극심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랍 민족이 있는 땅에 들어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거기에 뭐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에 리비아, 뭐 시리아 네. 다 분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분노를. 그렇죠. 그래서 그 이 분노의 결과가 1차 중동 전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1차 중동 전쟁은 이 인구 수로 봤을 때는 1억 명대 한 500만, 600만이 안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안 전쟁 되죠. 아니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유대인이 이겼어요. 오. 이스라엘이 아하, 네. 건국하고 나서 이제 1차 중동 전쟁까지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독보적인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강대국이 됐네요. 그렇죠. 인구수와 예. 상관없이. 물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도왔죠. 무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 네. 도와가지고 수많은 아랍 국가의 공격을 방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 1차 전쟁은 그렇게 이기게 됐고. 네. 근데 그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아랍 국가는 여전히 전쟁이 졌긴 했지만 네. 다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전쟁들은 지금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 휴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 전쟁이 끝났는데 네, 또 다시 싸움을 걸고 맞아요. 또 전쟁을 치르고 또 다시 싸움을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전쟁이 1차 전쟁이 1948년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네. 40년대에 있었다면 2차 전쟁은 50년대, 3차 전쟁은 60년대. 그럼 4차 전쟁은 몇 년대? 70년대? 맞아요. 그렇게 1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해왔던 거예요. 거의 뭐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면 다시 전쟁하고 그렇죠. 예. 복구되면 다시 전쟁. 그렇죠. 그러면 거의 40년부터니까 거의 한 80년, 70년 역사 기간을 전쟁만 한 나라. 그 지역이 된 거죠. 사실 지금 네. 현재 우리가 남북한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은 정전된 1953년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쟁이 없었는가? 분쟁이 있었죠. 있었죠. 예. 수많은 무장군비들이 오고요. 2010년, 뭐 11년에도 천안함 사건, 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런 부분들까지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동은 더 심했다. 그러니까 1차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국경선을 확보하고 있는데 계속 호신탐탐 아랍 국가들이 둘러싸가지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2차 전쟁을 벌어지게 된 하나의 트리거, 발단이 생겼어요. 뭐였냐면 이집트가 네. 수에즈 운하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사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관점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함께 그 수에즈 운하를 공유했었단 말이에요. 수에즈 운하에 상당히 많은 물자가 이스라엘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자가 들어오는 길을 이집트가 막겠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말라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도 이 수에즈 운하를 처음에 만드는데 엄청난 자본을 투자한 게 영국과 프랑스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투자해가지고 뭔가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이집트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이제 내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합쳐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하는 게 그게 바로 2차 전쟁이 됩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때 영국이 졌죠. 아, 역시 네. 완벽하진 않으시네요. 네. 하여튼 설명 잘 해두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일부러 그렇군요. 틀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이겼죠.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근데 전쟁은 이겼는데 외교는 이집트가 이겼어요. 왜? 영국과 프랑스가 이렇게 이집트의 스웨즈운하 관련된 부분들을 공격을 하고 이 이집트의 땅인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렇게 점유를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큰 반발을 한 나라가 누구였냐면 소련이었어요. 지금의 러시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점차적으로 나뉘어지기 냉전 시작했거든요. 시대. 그렇죠. 2차 세계대전은 미국과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같은 연합국이었는데 이제 50년대부터 들어가가지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 나뉘어지면서 갈등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이집트는 민주주의 진영보다는 공산주의 진영과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소련 입장에서는 이집트를 지금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민주주의 진영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이거 가만히 자시하지 않겠다. 네네. 갖고 있는 핵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엄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은 열심히 지금 전후복구도 하고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세계 평화에 대한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중동 지역에 만약에 핵미사일 떨어지면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은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딱 한 번 핵을 썼죠. 일본에게. 네. 그것에 대한 교훈과 반성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핵미사일을 우리 인류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피해가. 그렇죠. 근데 소련이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을 엄청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대영 제국, 네네. 유럽의 뭐 맹주 프랑스 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급부상하는 미국과 소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는데 그리고 중동은 아직까지는 왜 중동일까요? 왜 중동이냐? 아직까지는 이 유럽적 관점에 있어서의 앞마당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은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중동이 서쪽에 있어요. 네네. 왜 미들 이스트라고 얘기하냐면 유럽식 관점에서 동쪽에 있는 중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동이에요. 그만큼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중동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미국과 소련이 야 너네 철수해. 너네 왜 수에즈운하 왜 너네 점령했어? 이집트에서 빨리 철수해.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는 싫어. 왜 우리 앞마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이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2차 세계대전에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많은 자본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유럽을 다시 전후복구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의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다 회수하겠다고 네. 한 거예요. 협박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소련이 막 핵미사일 발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전쟁은 이겼는데 외교는 이집트가 이긴 거예요. 그 점령했던 땅에서 다시 다 돌려주고 나와버렸어요. 그게 2차 전쟁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빠져드네요. 지금 같이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평화가 왔을 것 같아요? 또 그건 또 다른 얘기. 다르죠. 계속 또 전쟁 뭐 계속 이제 분규 생기고 뭐 서로 간에 또 테러하고 죽고 죽이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세 번째 전쟁은 아랍이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먼저 또 감행했을까요? 세 번째 전쟁은 맞춰보세요. 이거 50%입니다. 50대 50인데 이것까지 틀리면 전 정말 제가 봤을 때 이스라엘이 먼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딩동댕. 좀 더 뺏고 싶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더 뺏고 싶겠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테라비브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테라비브는 지중해와 더 가깝고요. 그 당시에 아직 그 3차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국토, 이스라엘이 사용할 수 있었던 국토는 지금 현재 국토보다는 적었어요. 좀 안정적인 예. 모양이 안 됐나 보네요. 그렇죠. 그 테라비브가 왼쪽에 있고 예루살렘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 아랍 국가 팔레스타인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 테라비브와 예루살렘의 선을 국경선을 그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또 반으로 나뉘어져 앉았다가 그냥 그 절반이 두동강 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애매한 국토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뚜기 모양으로 그죠.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이 오뚜기 모양이 딱 끊어지면은 이스라엘이 완전 분단돼 버리는 그런 국토의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2차 전쟁이 끝났고 계속 아랍 민족들이 공격하고 있고 하니까 야, 이 상황을 그대로 가다가는 진짜 우리 큰일 날 수 있겠다. 나라를 겨우 얻었지만 그냥 끝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이 오뚜기와 같은 것을 완전히 그 타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네. 그리고 요르단, 네. 시리아, 그러니까 전방위로 공격을 합니다. 이 오뚜기처럼 되어 있는 거를 더 펼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로 용의주도에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전쟁 기간이 그 1차 전쟁과 2차 전쟁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3차 중동전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6일 전쟁. 6일 만에. 6일 만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1차, 2차 할 것도 아니다. 6일 만에 끝냈다, 우리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국토를 이제 회복해버렸어요. 그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땅, 그리고 이집트 땅, 요르단 땅, 시리아 땅을 그냥 다 점유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끝내버린 겁니다. 그럼 이번 5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예. 팔레스타인이 먼저 전쟁을 걸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테러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우리 MC분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제가 좀 의아한데, 네. 지금까지 제가 1차 얘기했고, 2차 얘기하고, 3차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4차를 싫어하세요? 4차 이제 왜 갑자기 왜 5차로 그냥 갑자기 넘어섭니까? 4차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참. 지금 4차 1차, 2차, 3차까지 잘 얘기했고, 이제 4차 들어가고 5차 가려고 했는데, 4차. 그러니까 계획이 다 있으신데. 제가 딸이 넷이다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만 사랑해주면 안 돼요. 또 이제. 넷째도 사랑해줘야 되는데.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아유, 넷째를 그냥 빼먹어버렸네. 제가 섭섭하게 했네요. 예. 4차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나요? 4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년대죠. 그죠? 항상 10년 단위로 전쟁이 일어났고, 네. 4차 전쟁은 이제 73년도에 있었던 전쟁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또 아랍이 공격했을까요? 이번엔 절반입니다. 이번엔 네. 아랍이 다시 잃은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네. 전쟁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동대. 맞아요? 예. 이때에 아랍이 왜 공격을 했냐면 빼앗긴 땅. 네. 특히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 시나이 반도와 스웨즈 운하가 국가의 재정에 엄청난 중요한 곳인데 요충지죠. 그게 뺏겼단 말이에요. 찾아야죠. 예. 물론 그것을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스웨즈 운하에 계속 그것을 갖고 있으려고, 시나이 반도 큰 땅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려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방어선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번 5차와 약간 비슷한 건데요. 당연히 이 침공을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또 거기 사막이니까 네네. 한 2m, 3m 되는 모래 언덕을 쫙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냥 모래 언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을 발사해도 모래 언덕에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모래 언덕일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넘어오기가 어려운 그곳을 방어선 진지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좀 약간 안심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집트가 더 좋은 미사일을 쏜 게 아니라 물대포를 쏜 거예요. 물대포로 모래 그 장벽을 쏘니까 모래 장벽이 쫙 무너진 거예요. 거기를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은 물론 이제 언제든지 아랍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장벽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받으면 비상 신호를 대응할 해가지고 예비군이나 여러 가지 군인들 대응해가지고 네. 공격하면 된다, 반격하면 된다 했는데 2시간 만에 뚫린 거예요. 2시간. 방어 우와. 태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밀듯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건국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또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격을 해요.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땅을 다시 또 가져가겠다고 반격할 때에 미국과 소련이 또 개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다시 확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3차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갖고 있었던 땅을 네. 좀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불안한 땅이었잖아요. 어느 정도 좀 적정선을 그렇죠. 서로가 예. 국제법적으로도 좀 이렇게 무단 점유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질타를 받았던 부분도 있으니까 나름 설득력 있게끔 가질 수 있는 그래도 안전한 땅. 그러면서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가 두동강 날 수 없게끔 두껍게 만든 그 땅을 네. 확보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휴전을 했던 것이 바로 4차 전쟁의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전쟁이 끝나고 좀 어느 정도 각각의 국가가 서로 원하는 바를 좀 이루게 되어서 오랫동안 그런 전쟁 없는 기간을 그렇죠. 지나올 수 있게 된 것 같네요. 맞아요. 그로부터 5차 전쟁이 있기까지 50년 동안 50년 동안은 그래도 우선 무슨 차 전쟁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그런 전쟁의 규모가 아닌 아주 소규모의 그러한 간헐적인 전쟁만 있었다. 50년 동안.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작은 예. 전투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특히 여기서 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1993년도에 아주 유명한 오슬로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벌어져서 끝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불안정한 평화의 상태니까 이거를 계속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중동이 지금은 많이 좀 약화되긴 했지만 산유국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그렇죠. 그 기름에 의존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전 세계의 경제가 삐그덕거린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너무 그게 불편하고 네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중동이 좀 더 평화로워야 미국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서 평화 협상이 들어가게 되고 1993년도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이 평화 협상에 중요한 시금석이 마련해집니다. 즉 뭐냐면은 지금의 그 중동,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있어서 그 당시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가 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 정부를 만들어서 그 최소한 우선은 그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지배하는 걸로 자치 정부를 세워서 자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도 좋고 팔레스타인도 좋다. 맨 처음에 유엔이 제안했었던 팔레스타인 절반 그리고 유대인 절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가장 어떤 마지막 골로 생각을 했는데 그 오슬로 협정이 드디어 합의가 됐던 거예요. 네. 그 당시에 그 오슬로 협정 당사자였던 아라파트 의장이나 그리고 그 라빈 총리인가요? 그 총리, 이스라엘 총리, 그 당시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또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세 명이 1994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사의 진전을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받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좋았네요. 좋았던 거예요. 네. 물론 계속 분규가 있긴 했지만 갈등이 있긴 했지만 야 드디어 어떤 평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그 주요 협정 당사자였던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네요. 그런 어떤 협정에 예. 대해서. 그렇죠. 그게 이슬람 사람이 아니라 아랍 사람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 암살을 한 거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어느 국가든 간에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은 뭐냐면 강경파들이 득세해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있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그래도 그 당시 그 오슬로 협정을 했었던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온건파였어요. 상대적으로.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원하는 이익을 원하긴 하지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내주고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자. 되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종교적인 의미로서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가치를 배신한 것이다. 엄청난 실망을 했던 그 강경파의 그 유대인 청년이 암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슬로 협정이 사실은 그게 다 끝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앞으로 남북한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예, 계속 통일되는 과정이든 평화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뭐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협정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오슬로 협정은 가장 기초적인 협정이었고 94년, 95년도 2차 협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협정의 주역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이제 강경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협정을 맺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서로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예. 평화를 위해서 좀 희생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아라파트 의장도 팔레스타인의 강경파한테 욕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죠. 네. 그러니까 서로 그 온건파끼리 어떻게든 그 강경파들을 좀 잠재우면서 참 어렵게 협정을 맺은 맺은 거죠. 건데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딱 돌아서니까 먼저 이제 피에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나 그 정치 지도자들도 강경파들이 거봐라. 조금은 이렇게 후지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입장이 애매해졌던 거죠. 더 이상 그 협정을 유지할 수가 없게. 예. 근데 93년도 이후에 이 아라파트 의장, 피에로의 아라파트 의장이 2003년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아라파트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상징이자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정치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군웅 활거처럼 여러 지도자들이 이제 난립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그 아라파트 의장이 그래도 전체를 품어놨던 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팔레스타인도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온건파의 수장이 있고 강경파의 성향으로 이렇게 좀 그렇죠. 이 강경파가 지금의 가자지구, 온건파는 예루살렘 근처의 서안지구를 각각 분열이 되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아라파트 의장이 그래서 온건파 입장에서 가자지구까지 다 포괄 했었는데 아라파트 이후에 나온 온건파의 지도자가 축제, 불법,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도자가. 예, 부패하고. 네네. 그러니까 온건파의 지도자가 그렇게 행동해버리니까 강경파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저 밑에서 있다기보다는 우리도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 세워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하마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온건파는 파타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하나의 당 이름이에요. 하여튼 파타라고 하는 당인데 이 파타의 당수부터 해가지고 파타의 지도자들이 너무 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지원받으면 자기 걸로 가져가고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팔레스타인의 온건파는 이제 인기가 떨어진 거예요. 팔레스타인 국민들에게 지지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뭘 지지하냐? 강경파인 하마스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지의 힘을 얻어가지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에게 5번 공격했던 거를 50번 공격하고 5명 죽였던 거를 500명 죽이는 역할을 계속 하는 거죠. 강경하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라빈 총리나 이런 온건파가 아니라 지금의 네타냐후 총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10대의 말로는 역대 최강의 빌런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사고 뭉치예요. 강경파인데 너무 강경하고 그냥 앞뒤를 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장기 총리로 지금 현재 역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되게, 국회의원이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은 있지만 대통령 힘이 없고, 총리가 가장 실권을 갖고 있는데, 총리를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그 당이 배출을 하는데, 그 아주 강경파인 리쿠르당의 당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가 11선입니다. 11번이요? 예, 그러니까 11년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11선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거든요? 네. 몇 년이라고요? 11선이니까 44년을 예. 인생의 대부분을 국회의원으로 사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연소 최연소로 총리를 했으니까 그렇죠. 스펙이 좋아요.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도 유학을 많이 했고, 네. 뭐 보스턴 컨설팅 뭐 그룹에서도 일을 했었고, 막 그런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되게 촉망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빌런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5로 공격받아? 그러면 500으로 공격해. 응징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적대적인 것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내 가족이 당했어. 그렇죠. 뭐 그런 이스라엘 사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야, 복수를 해라! 물론 그 지혜롭고 그리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도 온건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렇죠. 숫자는 같다 하더라도 강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래도 끌려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네타냐후가 지금 이 상황에까지 오게 하는 하마스와 네타냐후가 둘이서 계속 적대적인 공생 관계로 있었기에 지금의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슬 협정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롭고 평화로운 협정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네. 그래서 지금 5차 전쟁이 있기 전에도 14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왜냐? 네타냐후 총리는 입장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3명의 그 어린이들을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가지고 살해를 해버렸어요. 당연히 그거는 아주 공분을 받고 하마스는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지탄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 어떠한 것도 그 명분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타냐후는 그 3명 아이가 죽은 것을 가지고 지상전을 들어가가지고 몇천 명이 되는 그 가자 지구에 점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해는 이가 아니라 이해는 완전히 그냥 얼굴 이런 식으로 보고 응징을 100배, 200배 하는 게 네타냐후고 그것을 통해서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차 아까 얘기했잖아요. 5차 전쟁까지도 오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하마스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5차 전쟁이 직전에 벌어지기까지의 오늘 내일의 어떤 국제 정세가 되게 좀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은 그 어떻게든 빨리 평화로 중재를 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고. 근데 미국이 예전에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아메리칸 퍼스트. 야, 그거 우리가 중동에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지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렇죠. 얼마나 미국의 군인들이 많이 죽었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다가 지금 쏟아붓었냐. 이미 좀 피로도라고 표현하기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 적절해요. 지금까지 계속 그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미군들이 전쟁을 계속 해오고 그 미군 철수하는 것도 뉴스로 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도 꼭 어떤 이타적인 경찰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 지역을 지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이라크, 뭐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이라크를 또 했던 이유도 뭐냐면 그 오일 달러 이런 여러 가지 그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도 했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얻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최근의 미국의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더 심했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냥 우리 미국이 제일 중요해.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래도 미국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보다
네타냐후 총리가 더 미국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그러니까 네타냐후 빌런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네타냐후는 지금 이스라엘 국민의 그 지지도가 37%밖에 안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전쟁을 하면은, 이 전쟁의 지도자에게는 국민들이 지지도 올라가죠. 지도를 올리거든요. 네. 푸틴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국론이 분열이 안 되고 딱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30%더라고 한다는 거는 얼만큼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 네타냐후 총리가 한 번은 2021년도에 실각을 했어요. 실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왜냐? 너무 심하니까. 너무 강경하고, 그러니까 강경한 게 팔레스타인만 강경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운영하는 것도 강경하게 하고 있어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행정부의 수반이지 전체의 수반은 아니잖아요. 근데 법도 무시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막 무시하니까 공분을 받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래도 어떤 나라냐면은 그 언론 자유지수가 있거든요. 네. 90대입니다.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거죠. 없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 40 몇일 거예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이 하겠죠.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이 정도의 그래도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언론 자유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7이에요. 그 말은 결국 뭐 언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네타냐후가 팔레스타인 대하듯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강경하게 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전시 내각입니다. 이제 전쟁 끝나잖아요? 그럼 네타냐후 또 다시 법정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의 유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네네. 전쟁이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자신이 지금 네. 이제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예.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아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사람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쟁을 두고 봤을 때 예전에 우리 한국 전쟁 보면 김일성이 왜 6.25 전쟁을 일으켰느냐. 그렇죠. 무슨 뭐 공산주의가 뭐 좀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어떤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사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도 그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알고 있어요. 미국도 그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미국의 캠퍼스, 대학가 캠퍼스에서도 지금 시위가 지금 엄청나게 그렇죠.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과거에 이 정도 시위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 때 있었어요. 뭐 이라크나 뭐 저기 아프가니스탄 그때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네. 지금 미국도 상당히 지금 많이 국론이 반 이스라엘 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미국에서는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어제 5월 8일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정밀 유도 미사일 무기를 이제 보내지 않겠다. 대부분의 무기를 주지 않겠다. 예, 대부분의 무기를 지금 미국에서 주고 있는데 이걸 주면 또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미국이 그 원천적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원래는 미국이 이스라엘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기를 계속 줬는데 준 거죠. 무기까지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아니라 지금 잠정적인 유보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미국은 지렛대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놓고도 많은 국가들이 같이 개입돼 있고 네. 엉키고 설키고 어떤 이해관계, 역사의 관계들 씻을 수 없는 마음속에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맺혀 있는 거를 오늘 작가님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님 책들을 보면은 첫 번째 책도 그렇고 두 번째 책도 그렇고 10대들을 위한 10대도 이해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쓰세요. 네. 근데 10대들이랑 소통하는 거를 주로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생존입니다. 생존. 예, 왜냐면 저한테는 10대가 4명이 가까이 있거든요. 10대 4명. 네, 그것도 다 네. 여자라서, 공주님. 예, 여자라서 여자들의 언어가 남자들의 언어랑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대의 여자. 10대 남자는 뭐냐면 그냥 축구공 하나 던져주고 그냥 나가 이러면 되는 거지만 10대 여자들한테는 우선 그 커피와 섬세함이 필요하죠. 아니면 뭐 또 이렇게 주스와 또 그거만 있으면 안 돼요.
조각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조각 케이크. 예. 그것까지 같이 있으면서 10대가 이해해야 돼요. 이해. 네네. 예, 그게 저한테는 좀 생존이기 때문에 좀 그런 쪽으로 저도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책을 쓰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 관심 없어도 괜찮다. 왜냐면 저도 10대 때 전쟁, 평화, 통일 관심 없었어요. 저는 10대 때 뭐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것을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우연히 이 책을 봤는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책장을 넘겨봤는데 이해가 되네? 내가 몰랐던 거네?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면 전 되겠다. 그 목적으로 썼습니다. 네, 작가님의 글의 마지막 챕터에는 끝난 전쟁, 끝나지 않은 죽음이라는 챕터가 그렇죠. 나오는데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전쟁이 또 이 책을 살고 하는 그 사이에 새로운 전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님? 우선 제가 틀렸네요. 저는 그때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다만 끝나지 않은 죽음, 지속적인 어떠한 그 갈등과 그러한 테러로 인해 가지고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빨리 우리가 지혜를 모아가지고 평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여기에 국제사회가 계속 중재를 해야 되고, 그 미국의 역할과 함께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저는 이집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도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이집트도 인구가 한 1억이 넘었는데, 이집트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라파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집트 국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150만 명 정도의 피난민들이 와 있거든요. 그럼 이 150만 명의 피난민들이 그 중에 10%만 하더라도 15만 명이 이집트를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집트는 그것을 감당 못 합니다. 당장 우리 남한이지만 북한에 만약에 탈북자가 15만 명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3만 명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버거워요. 3만 명도. 15만 명이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지금 150만 명 정도의 지금 피난민들이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전통적인 그 중재 국가인 이집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집트, 지금까지 평화를 위해서 중재했던 나라들이 포기하지 말고, 사실 네타냐후 총리 그 한 사람만의 그런 판단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 지지 기반이 강경파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그 판단은 아니겠지만, 어떻게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온건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이집트의 역할이, 중재 역할이 더 필요하다.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전쟁의 종식과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5차 전쟁은 빨리 마쳐야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뭐 끝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협상이. 또 이 중동에 있어서도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협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건 3가지입니다. 협상안에 지금 하마스와 지금 네타냐후 간에 지금 협상의 기로에 있고 지금 아직 그 협상이 깨지진 않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43일 안에 33명의 인질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당장 그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점령군을 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마스는 지금 많이 그래도 이 협상안을 가지고 진짜 인질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상군을 빼긴 빼지만 그게 영속적인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빼는 것에 대해서 또 하마스는 그러면 우리가 33명의 인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 그렇게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휴전협정이 어떻게든 빨리 이 라파 지구에 지금 피난민들이 지금 이렇게 몰려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150만 명의 피난민들이 계속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임계치에 달아 있어요. 물도 없고요,
식량도 없고요. 연료도 없어요. 의약품도 없습니다. 다 막아놨어요. 그나마 지금 있었던 가자지구의 땅굴, 이것도 다 지금 지상군이 점령하면서 다 땅굴을 무너뜨렸거든요. 물론 땅굴의 목적이 하마스의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테러의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이집트에 있는 그런 물자들이 오는 그런 통로였거든요.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1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지 않게, 인질도 지금 사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지 않게 빨리 긴급하게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목숨을 우선 유지한 바탕 위에서 좀 더 그 다음 단계의 협정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10대도 이해하는 전쟁과 평화 이야기 작가님 모시고 함께 북토크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우리 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우리의 지금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남의 일에 관심일 수 있는데, 그게 나중에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남의 관심을 요청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민족의 최근의 역사였기도 했고요. UN 16개국이 와서 진짜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우리나라를, 남한이라고 한 나라를 요청에 부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은 평화롭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평화롭지 않았던 우리가, 그리고 여전히 완벽한 평화를 우리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우리가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된 관심과 또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화를 응원하는 작가님과 평화를 응원하는 독자님들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북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